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반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갔다. 그의 고모가 온나라 탈탈승상의 부인이었는데 탈탈은 몽고 사람이었다. 조반은 고모 부인의 탈탈 밑에서 자라 중국말을 아주 잘했다. 부유한 생활도 잠시 탈탈이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되었다. 집안이 면문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었다. 다급해진 고모가 조반을 불러 단단히 일렀다. 고모 옆으로 지위가 낮은 사내가 서 있었다. 탈탈과 자신을 가까이서 모시던 낯익은 소간이었다. 고모가 조반의 어깨를 붙잡았다. 소나기의 힘이 무척이나 강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현실의 억울함을 겨우 참고 있는 듯 간헐적으로 떨었다. 이곳으로 올 때마다 하여도 소년이었건만 이제 장성한 사내가 되었구나.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여 오라버니께도 송구하구나. 이자가 너를 압록강까지 모실 것이다. 너의 여인과 같이 떠나거라. 고모님도 같이 가시지요. 이리 홀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 어찌 지아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승상을 끝까지 모실 것이다. 오라버니께서 병중에 계시다는구나. 너는 꼭 살아 돌아가 대를 이어야 하느니라. 어서 떠나거라. 내 몸을 보존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승상을 위한 것이며 내 아버님을 위한 것이고 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예서 배운 것들을 돌아가 마음껏 펼치거라. 어서 모셔라. 소간이 예를 갖추며 길을 재촉했다. 고모의 뒤로 조반이 아끼던 계집아이가 서 있었다. 누가 보아도 아리따운 절세 미인이었다. 소간과 조반의 여인이 길을 나섰다. 분명 조반을 쫓은 이가 있을 터였다. 조반은 고모 부인의 탈탈로 인해 온나라에서 벼슬까지 하고 있었으니 더욱 몸을 사려야 했다. 이들은 다행히 검문을 피하며 가루까지 이르렀다.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소간이 조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표정이 썩 좋지 못했다. 천년이 다 이곳까지 화를 면하고 왔으나 만일 사람들의 의심을 하면 도마 위에 고기요 저토록 미색이 출중한 아녀자와 동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잡아 끌 것입니다. 조반의 낯빛이 굳어졌다. 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소간이 조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채로 말을 받았다.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의 여자와 동행한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혹여 공의 여자를 탐하기 위해 사내들이 붙는 날이면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사랑을 버리고 살기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조반이 뛰는 심장을 겨우 달래며 역정을 했다. 조반은 혈기왕성한 사내였다. 제 여자를 목숨보다 귀히 아낄 줄 아는 필 끓는 20대 사내였다. 그러니 더욱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저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다면, 그리하여 내 말대로 저 아이를 겁탈하기 위해 사내가 붙는다면 저 아이는 분명 죽고 말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야. 혼례를 치는 부인도 아닐지 않습니까? 조반이 소간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사내의 순정도 순정이다. 난 저 아이에게 내 순정을 바쳤다. 소간은 더는 말이 없었다. 조반도 소간의 멱살을 놓았다. 가루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 듯했다. 그날 밤 조반의 여인이 정성스레 그를 보살핀 후 말했다. 소첩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반도 사람인지라 소간이 전했던 말이 자꾸만 떠나질 않았다. 실로 같이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미모이긴 했다. 조반이 조금은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말해보거라. 두 분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소첩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죽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서방님께선 돌아가셔서 꼭 이루어야 할 대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첩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허니,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나면 꼭 찾으러 와주십시오. 조반은 말을 아꼈다.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인이 자식은 말을 이었다. 여각 주인과 이미 말을 끝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이곳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기다리겠습니다. 허니, 부디 수첩의 뜻을 자르지 마십시오. 서방님께서는 제게 주신 순정 수첩이라고 어찌 없겠습니까? 제 사랑도 서방님을 향한 저의 사랑도 큰 것임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여기 남겠습니다. 조반이 여인을 외면했다. 그러겠노라고 약조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리할 수 없다고 청을 뿌리칠 수도 없었다. 새벽녘 조반이 소밤만을 대동한 채 여각을 나섰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갔을까? 조반이 말을 세웠다. 아니다. 아니야. 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야. 평생 지켜준다고 하였다. 죽어도 같이 죽자 하였다. 돌아가야겠다. 말고피를 돌리려는 조반 앞으로 수관이 막아섰다. 정 그러시다면 수인이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돌아가면 분명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소관이 말을 돌렸다. 여각으로 돌아온 소각이 말을 멈추고 내려섰다. 여각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느낌이 싸했다. 소관이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갔다. 명석 위에 누워있는 이가 있었는데 조반의 여인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소관이 한참을 내려다보다 여인의 팔에서 팔찌를 빼냈다. 그리고는 여각의 주인에게 후하게 금전을 건넸다. 시신을 잘 묻어주시게. 소관이 말에 올라 조반에게로 달렸다. 가엾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사모에 대해서는 대단한 여인이었다. 순간 조반이 부러웠다. 말고피를 잡고 있는 조반이 초조한 듯 걸음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저 멀리 소관의 말이 보였다. 헌데 혼자였다. 조반이 급히 물었다. 어째서 홀로 돌아온 것이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어져라 하였습니다. 돌아가서 보니 어떤 벼슬아치 두 사람과 술잔을 나누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부끄러운 빛이 없었습니다. 조반이 말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조반은 괘씸한 감정을 말에 전부 쏟아부었다. 압력강을 향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렸다. 조반과 소관이 안전하게 압록강을 건넸다. 이제야 안도하는 조반에게 소관이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관이 소매자락에서 팔찌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아이의 것이 아니냐? 나를 배신한 계집의 팔찌를 어찌해서 주는 것이냐? 더는 필요 없다. 소관이 정중히 예를 갖췄다. 공의 여인은 공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이다. 제가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조반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헛웃음만 쳐댔다. 헛웃음은 곧 사내의 통곡으로 이어졌다. 조반의 울음은 새끼 잃은 짐승처럼 산을, 강을, 하늘을 뒤흔들었다. 조반이 압록강을 건넌 후 유배 갔던 타탈은 독이 있는 새의 깃털로 담근 술을 마시고 죽었다. 그를 탄핵했던 한마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다. 조반은 조선 개국 후 개국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참찬 문화부사에 이르렀다.